기본을 좀 해야 되니까. 수학적 기납법 볼게요.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원래 수학적 기납법은 두 가지야. 원래 두 가지야. 이게 수능에는 잘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수열에서 나오는데, 원래 이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우리 책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하고, 챕터가 원래 이래.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근데 너희가 항상 아마 수원으로 배웠든 대수로 배웠든 이걸 아무튼 언젠가 배웠었겠지? 근데 그 배울 때 아마 여기를 제일 대충 배울 거야. 제일 마지막 챕터라. 그리고 이게 개념이 많지 않고 문제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너희도 기억에도 안 남고 기억에 담아두지도 않을 거야.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하고 실제 수학적 귀납법이 두 가지 챕터가 있는 거야. 달라, 두 개가. 그러니까 완전 다르다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이게 챕터가 원래 두 개인 거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하고 수학적 귀납법하고 두 개가 있는 거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우리한테 수열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수열의 규칙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뭔 말이야? 그냥 원래는 우리한테 야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그냥 알려주거든. 등차 수열이고 2n 플러스 3이야 일반은 이렇게 알려주면 되잖아. 등비 수열이야 그러면 우리는 2n 마이너스 1제곱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면 좋잖아. 그렇게 알려주면 좋잖아. 이렇게 다이렉트로 팍. 그치? 다이렉트로 팍 알려주면 좋은데, 이걸 그렇게 다이렉트로 알려주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그거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런 거야. 이런 거 있잖아. an 플러스 1에다가 2배한 게 양쪽에 있는 애 더한 거.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제일 쉬운 거니까. 너희들이 딱 보자마자 알지? 아, 등차 중앙이네. 그러면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인 거야. 맞지? 이렇게 그냥 알려준다 이 말이야. 원래는 문장에 나와 있잖아. 야, 등차 수열 AN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수열 AN이 얘를 만족할 때 이렇게 문장이 바뀌면 이제 수열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등차 수열인 거잖아. 그 다음에 뭐가 있냐?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에다가 AN 플러스 2야.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러면 야, 수열 AN은 하면 얘는 이제 등비 수열인 거지. 그래서 그 수열은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의 규칙을 따라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교육과정이 두 개밖에 없어. 알았지? 원래는 더 많았어. 엄청 많았어. 엄청 많았는데 그걸 교육과정에 싹 다 뺐어. 그리고 두 개만 남겨놨어. 근데 이놈의 고정이가 다 있어. 이 고정이가 다 있어. 알았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녀석만 우리한테 교육과정에 나와 있고, 그럼 나머지 애들이 나오면 나오잖아. 나올 수 있거든. 근데 그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 일반항을 구하는 걸로 가. 야, 수열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항을 구해서 나머지를 구해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이 수학적 귀납법이 나왔고, 아니,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와 있는데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그럼 나머지 다 100% 노가다 해도 돼. 노가다라는 말이 되게 무심하긴 한데 규칙을 잘 찾으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냥 노가다로 때리면 돼. 그러면 웬만하면 다 풀리게끔 되어 있어. 왜냐하면 너희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 저렇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 좋은데 A의 천항을 구해라. 중간에 아주 정밀한 규칙이 있지 않으면 천항을 물어보지 않아. 보통 A의 7, A의 8, A의 10 요 정도까지만 물어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노가다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았죠? 그래서 이 녀석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다뤄주긴 할 거야. 사실 저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등차 중앙하고 등비 중앙하는 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빼놓고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 책에도 아마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밖에 안 나와 있잖아. 여기 보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밖에. 그렇죠? 여기 우리 책에 보면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죠. 걔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 보면서 보셔야 됩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이게 증명법이야. 증명법.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수능용이어가지고 되게 어렵다. 알았지? 어려운 건 되게 어려워. 근데 아무튼 책에 좀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봐줄게. 그 증명법이야.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이 수학에서 증명하는 건 또 이것도 두 가지가 있지. 뭐냐면 직접 증명하고
간접 증명이 있어. 너희가 그동안 한 게 다 직접 증명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 이런 거 있잖아. 이등변 삼각형. 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그 밑각의 크기가 진짜 같아? 이렇게 물어볼 때 간접적으로 증명하지 않는단 말이야. 어떻게 증명하냐면, 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꼭지각을 2등분하는 걸 내려? 그럼 이 두 개의 삼각형이 SAS 합동이야. 들어봤냐? SAS 합동이니까 밑각의 크기가 같아? 이렇게 증명하는 게 직접 증명. 그냥 직접 보여줘 버리는 거지. 그렇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한 게 다 직접 증명이야. 다이렉트로 보여줬단 말이야. 그럼 너희한테 이제 간접 증명한 게 있는데, 간접 증명한 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더라? 대우에 의한 증명. 혹시 대우에 의한 증명 들어봤지? 대우에 의한 증명. 대우에 의한 증명. 이게 어느 게 제일 많았냐면 자연수 중에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뭐 이런 거 증명하는 거 있었단 말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라고 할 때 n이 자연수일 때 말하는 거야. n제곱이 짝수일 때 n도 짝수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쓰냐면 얘를 대우를 써버려.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이렇게 증명한단 말이야. 그럼 이건 쉽단 말이야. 홀수이면 그렇지, 제곱하면 홀수니까. 그러면 얘가 참이니까 걔 원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대우 명제에 의한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대우도 위에 거로 직접 증명한 게 아니고 밑에 걸로 간접적으로 증명해서 위에 걸 참이라고 증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우에 의한 증명도 간접 증명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냐면 그때 뭐가 있었냐? 귀류법.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귀류법. 기억은 나냐? 귀류법. 귀류법이 뭐였어?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결론을 부정하지? 우리가 이제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있는 걸 찾아내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가정에 모순이 있다라는 걸 찾아내는 게 귀류법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 알았지? 명제 파트에서 배우는 거야. 알았죠? 명제 파트에서 배우는 거야. 이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거 증명할 때 귀류법을 씁니다. 직접 무리수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무리수가 유리수라고 만든 다음에 유리수가 아닌 걸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간접 증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챕터에서 배우는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그러니까 증명법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이 증명법 중에서 간접 증명 안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은 보통은 누구를 증명할 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수의 성질을 증명할 때. 자연수의 성질을 증명할 때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게 항이 있다 보니까 1항, 2항, 3항 이렇게 있다 보니까 n에 대한 어떤 규칙들이 있어서 자연수의 성질을 증명할 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얘들이 이 수학적 귀납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증명하죠. 루틴이 이거잖아. 이걸 꼭 알아야 돼. 루틴이 뭐냐면 n이 1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인 거지. n이 1일 때 참이다라는 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n에다 1을 팍 넣었더니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걸 증명을 하면 돼. 알았죠? 증명을 해.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 야, 그게 n이 1일 때 참이다라는 걸 내가 증명한 다음에 n이 k일 때 k를 넣었더니 참인 거야 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을 하고 나서 n이 k 플러스 1항일 때도 참이다라는 걸 증명해내기만 하면 그 명제가 참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봐. n이 1일 때 참이야. 그럼 당연히 n이 1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면서 가는 건데 n이 이미 1일 때 참인 거란 말이야. 그럼 n이 2일 때 참이겠지. 2일 때 참이니까 당연히 3일 때 참이겠지. 3일 때 참이니까 4일 때 참이고 4일 때 참이니까 5일 때 참이겠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증명이 다 된 건 아닌데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참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잖아. 한 100항, 1000항, 2000항까지. 그때까지 계속 참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참일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그런데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딱 한 번 봐서 딱 한 번. 그냥 증명하는 문제를 서술형으로 낼 때. 안양이고 서술형 있을 때 딱 한 번. 그냥 올 객관시 주관시로 된 거. 아, 안양이고 아니구나. 미안해. 성문고. 성문고에서 딱 한 번 봤어, 내가. 그냥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그럼 내가 n이 1일 때, n이 k일 때, n이 k 플러스 때에서 직접 딱 한 번 봤고, 나머지는 다 빈칸 넣기였어.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나머지는 다 빈칸 넣기였어. 안양예고도 이건 다 빈칸 넣기였어. 물론 너희 선배들 거 옛날 거 보면 단답형으로 있던 시절에 빈칸을 단답형으로 써서 넣어야 돼. 그래서 단답형 하나로 틀리면 다 날라가, 점수가.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데가 뭐겠냐? 가정하는 건 가정이니까 증명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증명 쪽에서 빈칸을 무조건 넣게 돼 있어. 증명하는 그 과정. 왜냐하면 증명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무조건 빈칸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수학적 귀납법은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 루틴대로 간다라는 걸 우리가 꼭 알기만 하면 되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요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문제입니다. 아셨죠? 요렇게 좀 보시고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봐봅시다.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혹시 잘 못하겠으면 스텝 1 풀어봐요. 부교재로 결정된다면 풀어봐도 돼. 혹시 너희 선생님이 그런 거 시키시면서 부교재는 뭐니까 공부해라 이런 말을 안 알려주시지? 말했지? 안 알려주는 게 속 편하다고. 수학적 기납법 끝난 다음에 알지, 알았지? 수학적 기납법 끝난 다음에 하자. 마프 시너지 하면 옆에 학원 친구들이 좋아하겠지. 그 옆에 학원이 지금 마프 시너지라고 있던데. 그냥 근데 이게 더 낫습니다. 보시죠. 우리 749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와, 잠깐만.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수민이하고 하은이가 오면서, 와, 우리 이현이 많았어. 한 번만 문자 좀 날려라. 내 거는 씹는다. 자나보다. 와, 토요일은 쥐약인가 보다. 봅시다. 너희는 세뱃돈 받을 나이가 아니잖아. 아, 그래? 아니, 많이 받을 적이 넘어가지 않았어? 어제 1학년 애들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간다고. 저 친구는 외고 합격했다고 돈을 받고 설날이라고 돈을 받고 그랬다던데. 뭐라고? 그러니까 어제 너희 22기 선배가 취직했다고 찾아왔어. 22기. 그래서 내가 너희 이제 내가 가르친 애들이 이제 취직하는 시점들이 조금씩 됐어. 그래서 말띠 나하고 똑같아. 22기 선배가 말띠 아니냐? 말띠인 것 같던데? 나하고 똑같아. 나하고 2바퀴 차이야. 그때도 항상 2바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2바퀴 차이 말띠인데, 여자 선배인데 이제 드디어 내가 그 가르쳤던 애들이 이제 취업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야. 그래서 20기에 너희 선배가 있다고 그랬잖아. 20기 선배가 이제 계속 이것저것 하고 놀다가, 걔는 고대인데 그때 말했잖아. 방송 미디어과 가네.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얘가 엄청 빠르더라고. 빠른 거냐? 모르지? 니들 생각에 24살에 바로 그냥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하고, 휴학 한 번도 안 하고 지난 연도에 잠깐 쉬었다가 취직한다고 이제 알아보고,
그래서 그래도 보통 너희 문과 애들 맨날 물어보면 그런 거 하거든. 뭐냐 그거 로스쿨 간다 하고 로스쿨 간다 하고 갑자기 회계사 한다 그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뭐라냐 전문 자격증 쪽으로 돌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찾아. 너희도 엄청 고민할 거야 나중에.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드디어 아닌 사람을 봤어. 이 친구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그 뭐 그런 쪽이었대. 그래서 들어가기는 대기업 들어가긴 했더라고. 근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 과하고 전혀 상관없는. 걔가 어문 계열이거든. 어문 계열인데 현대를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면접도 막 엄청 강다니는 애인데 현대 글로비스인가? 근데 걔 엄청 거기 가고 싶었대. 자기가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면접을 걔 망해가지고 떨어진 줄 알았대. 너희도 그런 거 있잖아. 면접 보고 울면 떨어졌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거 면접 보고 울었는데 합격했대. 맞아. 그래서 내가 그 말했어. 울어서 합격한 거 아니냐. 면접관이 1시간 동안 4대1로 압박을 했대. 1시간 동안 한 명 4대1. 그러니까 거의 최종 면접이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1시간 동안 4대1로 압박을 했대. 그래서 막 계속 쪼아댄대. 근데 막판에 너무 억울했대 자기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하고 싶은 게 물류 쪽인데, 그래서 그 뭐 배송하고 막 이런 거 쪽에서 하고 싶은 거래. 근데 이게 어문 계열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압박 질문을 하나 봐. 야, 별로 너하고 관련도 없는데 왜 여기 오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쓴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압박을 했다 하더라고. 그냥 쓴 거 아니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물어본 거지. 과가 아예 어문 계열인데 이쪽은 아예 파트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쪽이 왜 썼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자기는 되게 억울했대. 난 진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말하다가 1시간 뒤에 너무 빡쳐가지고 울었대. 면접관들 앞에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이야기하면서 울었대. 막판에. 그러니까 1시간 면접 다 거의 끝나갈 때쯤 면접관들이 나가라고 그랬대. 그냥 나가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그때 너무 억울했대. 그래서 그때 너무 억울해서 한마디만 하고 나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그것 때문에 뽑혔나 보다고. 진짜로 하고 싶었나 보다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출근이래. 그래서 이번 주에 찾아왔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어제 밥도 못 사주고 하필 어제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보려고 서울에 살는데 여기까지 찾아왔었거든. 근데 어제 선배들 수업 있어가지고. 근데 하필 조교가 없는 날이어서. 근데 어쨌든 취직하면 요즘 진짜 취직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취직한다는 애들은 소식만 들어도 그래 그래도 뭔가 살 길이 트이는구나. 아니면 놀아버리던데 취직을 안 하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그게 더 끔찍하냐? 자, 우리 조금만 풀고 쉬어보겠습니다. 봅시다. 자, 해보죠. 등차 수열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죠? 봐봐. A의 1이 2야. 그냥 이게 뭐야? 이거 그냥 공차 알려준 거야. 저렇게 알려줘. 그러면 저렇게 딱 나오는 순간 너희는 뭐라고 생각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끝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B에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바로 다이렉트로 알려준 거고, 얘는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지. 얘는 직접 알려주고 얘는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야. 어쨌든 간에 두 개를 비교해주면서 알려준 거지. 너희들한테 정확하게 이게 등차 수열을 이야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A에는 뭐 그냥 첫 문제니까 쓸게. A에는 뭐가 돼? 2 더하기 n-1의 D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2n이죠. 그 다음에 B에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등차 수열인 거 알려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의 D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n과 Bn을 곱해가지고 시그마의 성질을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만 우리가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냥 등차 수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쉽습니다. 그 몇 개 문제만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넘어갈 만해요. 자, 750번입니다. 네. 그 안 해도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첫째 항이 P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그냥 등차 수열로 정의된 겁니다. 그래서 D가 4야 이런 거지. D가 4고 첫째 항은 몰라. 근데 수열의 합은 K항까지 합은 얼마가 돼? 21이 되니까 2분의 항의 개수가 K항이지.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면 첫째 항 뭐야? 2P. 그 다음에 K-1D 4가 얼마가 되는 거야? 21이야. 그래서 K에 관한 잠깐만. 야, 뭐 틀렸니? 모든 정수라는데? 아씨. 해봐라. 나 잘 모르겠다 이거. 정수가 나와야 되나 봐. 왜냐면 지금 이게 P가 정수거든. 그 다음에 K는 자연수고. 식이 더 없는 걸로 봐서는 부정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해봐. 알았지? 더 안 봤는데. 설마 막 뭔가 더 있는 건 아니겠지? 부정방정식이라고 말만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미안해. 보고 갑시다. 그래도. 그래요. 부정방정식 맞습니다. 알았죠? 그냥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면 부정방정식으로 너희들이 풀어줘야 되는 거야. 21이 되는 수를 찾아서 따다다다다다다 다 찾아주면 됩니다. 부정방정식 뭔지 알지?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부정방정식 알죠? 경우의 수 찾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50번이었습니다. 751번입니다. 751번. 우리, 751번엔 사실은 저 멘트보다 저 밑에 옆에 있는 애가 더 중요하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죠? 이건 당연히 등차 수열이야. 이거 알려주는 거는 여기는 그냥 야 이거 등차 수열이거든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야.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은 야 이게 등차 수열인데 항이 3개 차이가 나니까 3D가 10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0이야. 3D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래서 D는 마이너스 4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돼. 자, 등차 수열이야. 근데 3D가 마이너스 10이니까 D가 마이너스 4야. 아니, 넌 필요 없는. 쟤 AI 바본 것 같아. 애플은 망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쟤 망했어, 애플은. AI가 멍청해. 그래서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정말. 요즘 삼성이 AI를 잘 만들어가지고 일본에서 좀 더 잘 팔린대. 근데 그냥 애플 매니아들이 있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사람도 있잖아. 그냥 애플을 썼으니까 그대로 쓰는 사람들. 근데 쟤 멍청해. 쓸 수가 없어. 어플 다 깔아야 돼. 잼민이 쓰든지. 자, 봐봐. D는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순수대로 한 거야. 등차 수열 마이너스 4.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든. A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A1의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여기가 정수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정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녀석. 이제 저 녀석이 뜨면 너희들이 그냥 바로 알아야 돼. 이제는 바로 알아야 돼. 뭐냐, 저게? S8이 SN에 있는 모든 합보다는 큰 거야. 그치? 맞아. 그럼 이걸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야? A의 8까지는 양수가 될 테고 A의 9부터는 0보다 작겠지. 등호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았죠? 이거 우리 언제 하지 않았냐? 시그마 할 때 하지 않았나? 그쵸. 그때 최대값, 최소값 할 때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멘트가, 그러니까 다른 멘트들은 뭐라 해야 돼? 그냥 쉬워. 그 다음에 여기 챕터에서 정수라고 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써먹으라고. 이게 부등식이 나오니까. 알았죠? 부등식이 나오니까. 얘 써먹으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잘 체크하시고 이 멘트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거에서는 이 멘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 멘트 푸는 거는 그때 해봤었죠? 정수 부분 푸는 거는 해봤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도 안 썼네. 그렇게 보시죠.
네, 751번이었습니다. 넘어가죠. 쌤, 그 조정식이잖아. 조정식이 누구야? 어? 조정식이라는 아, 뭐 그건 인정받겠냐? 오래 걸릴 거려 그거 소송? 소송 오래 걸려서 그냥 그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계속 돈 버시겠죠? 어? 그러긴 한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조금 있잖아. 이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뭔가 해야 돼. 유명한 사람 왜 이렇게 다 나락해? 아, 적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또 뭔가 노력도 필요하지만 운도 필요한 거고 살짝의 꼼수도 필요한 거고. 사람이 어떻게 무결점으로 사냐, 그게 쉽지 않지. 아, 근데 되도록이면 법은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나도 이렇게 학원 운영하면서 보면 아마 코치코치 하나씩 다 따지면 그 중에 하나는 아마 법 어기는 게 있을 수 있어. 내가 모르는 법. 내가 모르는데 법을 어기고 있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살면서. 근데 이제 걔네들이 한 건 좀 크지. 자, 봅시다. 752번입니다. 여기가 지금 봐봐라. 항을 이렇게 줄 때 양수란 말이야. 그 다음에 A의 3하고 A의 12가 주어졌는데 그냥 수열이라고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게 등비 수열인지 등차 수열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이 상태로 딱 주면 당연히 너희들은 아, 등차 수열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물론 어거지로 따지면 등차 수열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수열인지 모르는데 밑에 보시면 이거 제곱하면 바로 등비 중앙인 거 아시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에다가 an 플러스 2가 되면서 아, 등비 중앙 이렇게 쓰죠. 그래서 등비 중앙이니까 당연히 얘가 등비 수열이야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 나머지들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못 푼다, 이제 못 푼다. 막 밑에 산수 못하고 막 그런다. 진짜 그러지 마라. 알았지? 그러지 마라. 저 어떻게 풀어야 되죠? 막 이러지 마라. 제발. 와, 대박.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등비수열에서 공비만 남아있는 거 알죠? 근데 눈치껏 딱 봐도 딱 보면 R 세제곱 곱하기 R 5제곱. 눈치껏 봐도 보이죠? R 5제곱. 그냥 대충 쓴 거야. 풀이 안 한 거야. R 7제곱 곱하기 따다다당 곱하기 R 21제곱이냐? 여기 21제곱 아니야? 40이라고. 20제곱이니까. 맞죠? 네. 21제곱. 이거 어떻게 푸냐? 다시 지수 더해야 되는 거 알죠?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그 등차 수열이 합이 또 필요해. 알았죠? 맞을거려? 3인가 보다. 밑에는 쳐다도 안 봐. 또 되겠다. 그치? 3인가 보다. 밑에 3이고 이제 분자만 너희들이 분자란다. 지수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죠. 753번입니다. 내가 뭐라고 적어놨냐? 등비수열 이렇게 또 적어놨죠. 그래서 등비수열 적어놨습니다. 등비수열 보시면 여기 중근이잖아. 중근 이제 조건을 주는 거야. BN이 중근 BN을 가질 때 라고 돼 있죠. 아, 중근을 갖는 거야? 잠깐만. 나 왜 아무 생각 없이. 아, 중근을 갖는 거야. 중근을 갖는 거야. 아, 중근을 구했어야 되는구나. 나 중근 안. 중근 BN을 가질 때였네. 난 왜, 왜 안 했지? 대박이네. 중근을 안 구했어. 그리고 문제를 끝내버렸네, 내가. 자, 봐봐. 이게 일단은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쓰는 거 뭐겠냐? 당연히 판별식 쓰겠지. 4분의 D 써볼 거 아니야, 그치? 4분의 D 써볼 건데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AN 플러스 1의 제곱은 N 플러스 제곱 양변을 곱하냐 빼기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얼마냐면 3AN AN 플러스 2가 되고 그게 0이 되죠. 따라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에다가 AN 플러스 2가 돼서 내가 뭘 얻어낼 수가 있냐면 AN이 등비수열인 걸 얻어낸 거지. 이렇게.
그렇죠? AN이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내가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등비수열을 심지어 내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등비수열을 내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AN 구할 수 있지? AN 구할 수 있어. AN 어떻게 하냐면 첫 항이 아니네. 사망이 1이에요. 사망. AR의 제곱이 아니면 그냥 할까요? 네, AR의 제곱이 1이고요. AR의 세제곱이 얼마냐면 3이야. 쓰기 아픈데죠? 그러니까 R분의 1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니까 R이 3이네. R이 3이고 A가 9분의 1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는 9분의 1에다가 3의 n-1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는 얼마야? 3의 n-3 이렇게 되나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중근 찾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맞을거려? 중근 찾으면 돼요? 못 찾는 거 아니지? 잠깐만. 내가 다 끝까지 다 안 풀어서 좀 맞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등비수에 대해서는 나눠버렸네. 안 구하고. 뭐 상관없는데. 네. BN 찾으면 됩니다. 그 AN을 지금 일단 나눈 구했고요. 여기 답지에서는 저게 어차피 공비라고만 생각을 하고 남기기만 했습니다. 공비만. 그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대입한 다음에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3의 n-2에다가 얼마냐면 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3의 n-, 2가 아닌데. 여기는 n 플러스 2가 3의 n-1이죠. 3인가요, 여기는? 그럼 여기가 2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3. 네. 3의 n-1인가요? 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3의 n-1로 나눠버리든지 아니 3의 n-3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아셨죠? 3의 n-3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처럼 이게 등비수열인 거 아니까 AN으로 나눠버리면 얘가 공비 하나 남고 얘는 공비 2개 남겠죠.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공비 하나, 공비 2개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알아서 푸세요. BN이 N이 없이 나와요. 그냥 상수항 나와요, 상수항. 그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내가 754번 탈 텐데 왜냐고요? 이제 끝났어요. 등비수열, 등차수열이. 이게 교육과정 안에 있는 거야. 753번까지가 교육과정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끝이야. 이제부터는 교육과정을 벗어났지만 시험에 낼 수 있다. 시험에 낼 수 있다. 실제로도 나왔고 교과서에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끊어서 한번 가겠습니다. 쉬었다 하죠.